네, 오늘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알트코인의 어떤 추이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전에 좀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좀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이미지 한번 보실까요? 네. 혹시 NBA 좋아하시나요? 저요? 잘 모릅니다. 네. 네. NBA 농구가 지금 국내에서도 많이 인기지만 사실 제가 좀 어렸을 때 많이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선수가 워낙 유명한 선수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포츠 선수인데 이 시카고 불스에서 마이클 조던과 함께 시카고 불스라는 팀의 어떤 부흥기를 이끌었던 중요한 선수 중에서 스카티 피펜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최근에 포스팅을 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워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지금은 4쿼터까지 기다릴 시간이 아니라 지금 비트코인을 쏘아야 될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이 비트코인을 바이더딥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그림을 하나 제시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109K에 도달했을 때는 줄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미어 터지는 상황인데 80K까지 내려갔더니 텅텅 비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투자의 관점에서는 정확하게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80K에 갔을 때 더 용기를 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때는 더 조심하면서 시장에서 몸을 더 위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이 늘 환희에 차 있으면은 그때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시장이 공포에 빠져 있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한 기회다라는 것들을 인지를 하시면은 지금의 장세가 약간 우리 기대치보다는 조금 길어지고 있지만 사실 비트코인이 이 정도 변동성 가져갔던 거는 너무나 흔했고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2021년 대세 상승장 때 중국이 이 코인 채굴을 금지했던 그 당시와 비교하면은 월등하게 좋은 구간들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상황은 좋아지고 있고 펀더멘털도 좋아지고 있고 거기다가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들과 소스들도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두려움을 느끼시기보다는 이 시장에 더 꿋꿋하게 대응을 해나가시기에 좋은 시기다라는 부분들 강조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을 보는 관점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10만 달러 선이 넘어섰을 때 정말 많은 줄이 쓸 만큼 우리 또 신규 투자자분들 유입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름길로 좀 갈 수 있을 정도로 줄 쓴 인원이 많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시장, 또 누군가에게는 뼈아픈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은 또 여러분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잘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저희가 알트코인 이야기 바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알트코인 참 할 말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맞습니다. 여전히 부진합니다. 현재 상황 어떨까요? 네, 우선 알트코인과 관련해서 제가 또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 대세 상승장과 현재까지는 뭔가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알트코인의 대세 상승장이 온다 안 온다의 관점이 아니라 과거와는 흐름들이 달라졌다는 의미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만들어진 부분들 그리고 알트코인 종류가 너무 많아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향성에서 좀 차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한번 장표 보시면은 이게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지수라고 해서 현재 시점이 알트코인 시즌인지 비트코인 시즌인지를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22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즌을 25 미만으로 보고 있는데 20이라고 하는 거는 전형적으로 비트코인 시즌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알트코인이 심각하게 침체 국면을 보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걸 캡처한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인 비축 자산으로 솔라나와 XRP와 카르다노를 언급한 이후에 나온 거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특정한 알트코인들이 펌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 인덱스가 개선이 안 됐다는 거죠. 즉 전체적인 알트코인의 상승 추세를 이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번 시즌은 과거처럼 아무런 알트코인이나 투자를 해도 펌핑을 하는 그런 환경들이 아니라 더 엄선해서 더 선별해서 정말 좋은 알트코인을 선택을 해야 되는 시즌이 되지 않았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쉽게 저희가 얘기하자면 그만큼 난이도가 시장이 정말 높아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처럼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이다라고 해서 많은 알트코인들의 펌핑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잘 선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 알트코인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기준을 잡기도 정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 비축 자산으로 알트코인을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가능할까요, 작가님? 네, 우선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조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는 이런 특정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략적인 자산으로서 비축이 된다 안 된다의 문제로 봤을 때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비중 있게 담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가 많이 붙습니다. 즉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해석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을 더 염두에 두시고, 알트코인을 담더라도 알트코인 시가총액에 따라서 소량 담아 나가는 전략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오히려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 기관들과 다른 수요세들을 이끌기 위한 어떤 방안이다라고 보는 것도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전략적인 자산으로서 일단 비축한다라는 것과 더불어 암호화폐의 수도로, 미국을 이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수도로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정부 차원에서 모든 알트코인과 이런 비트코인을 매집해 주겠다라는 관점은 아닙니다. 가령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폭발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가고자 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향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런 자산들에 대해서도 여러 국면에서 수요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의미이지, 이거를 굳이 정부 차원에서는 가지고 간다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 이외에 나머지를 가져간다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비판 여론들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시장이 더 속 시원하게 상승을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전체적인 방향성에서 이런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나쁜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거나 아니면 완전히 반대의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가지고서 뭔가 대응 전략들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가 보셔야 됩니다. 정말 이게 조금 더 난이도 있어진다라는 그 맥락에서 볼 때는 여전히 같은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작가님.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가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 행보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생태계는 더 안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가 채택한 코인들 외에는 전혀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 의견은 혹시 동의를 하실까요? 네, 그 의견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50%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50% 정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선별해야 되고 더 엄선된 코인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자본들이 특정한 코인들에 더 많이 집중된다는 것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단기와 장기를 나눴을 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점은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유효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 시점들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장기적으로 모아 나갈 수 있는 코인들은 특정한 코인들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전체적인 수급 상황에서 자본들은 분명히 특정 알트코인들 외에도 많은 알트코인들을 건드리게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그런 코인들이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것인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남는 거죠.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반드시 엄선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더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저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별해야 된다. 이거는 명확하게 이번 시즌에서 좀 지켜야 될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코인을 선별을 해야 될지가 이제 가장 중요해질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좀 알트코인들을 선별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이 두 가지 내러티브가 딱 이 두 가지로 좀 요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코인을 선별해야 되고,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래도 가장 가능성 높은 걸 선택했을 때 요 내러티브가 첫 번째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ETF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ETF로 선정이 됐을 때 기본적으로 기대감에 의해서 많은 상승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승세가 결국은 내러티브에 그칠 것인지 계속해서 순유입이 일어나서 근본적인 상승을 할 것인지, 이 부분들은 또 별도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단계를 같이 확인하셔야 되는 것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미국 내러티브로 봤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한 알트코인들이 전략적인 비축 자산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포함이 실질적으로 됐을 때는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것들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계속해서 비축할 것인지가 결정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것들이 펀더멘탈성으로 계속해서 가게 될지 한 번의 내러티브로 끝나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복잡하게 이어진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되냐 하면은 이 내러티브가 충족이 되면서도 펀더멘털이 높은 코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이 내러티브들이 단기적인 어떤 소멸시효를 가지고 끝나지 않으려고 했을 때는 계속해서 이 코인들이 이 내러티브 이후에도 상승 동력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야 되는 시즌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그러한 해당하는 알트코인들이 사실은 이번 시즌에서는 주목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많은 알트코인이 있지만은 이쪽으로 좀 집중해서 바라보는 게 이번 시즌에서는 좀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